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전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보합권 내 마감이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상황만 살펴봤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가 주말 사이 나온 속보를 보면 잘 이루어지지는 또 않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일시 중단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미증시였고 주말 사이에도 아직까지는 그다지 진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자, 현지 시간 22일 부채 한도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추가 인상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도 오늘 저녁에 개장을 하게 될 미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0.89%, 0.7%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양 지수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는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24% 높게 출발하면서 2,544.61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히려 미증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선행하는 분위기도 함께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 시장도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0.09% 상승폭 크지 않습니다만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842.45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장 전에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 저희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과장님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네오이즈를 일단 최근에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다이 전설이라고 해서 이제 닌텐도 이제 IP긴 하지만은 이제 3일 만에 이제 1,000만 장 이제 독파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콘솔 플랫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게임 업체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펄어비스도 이제 가지고 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콘솔 플랫폼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나 이제 PC 게임과는 다르게 일단은 콘솔 플랫폼은 처음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바로 매출이 일단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모바일처럼 가금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초반에 흥행이 됐듯이 이제 큰 매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측면을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6월 6일 날 이제 디아블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파이널 판타지, 그리고 네오이즈 피해 거짓 같은 경우가 한 8월쯤에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 업체들이 하반기에 좀 힘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이 있고 그리고 도쿄 게임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스타가 거의 2달 간격으로 이제 계속 유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유저들이나 아니면은 외신 기자들에 대한 호평 속에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상관왕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피해 거짓이 굉장히 외신에서 큰 기대작을 모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조금 올라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8월 이전까지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소니가 1분기 실적 때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20% 이상 상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4천만 대 이상 일단 판매고를 올렸던 만큼 기존에 있던 플레이스테이션 4보다 빠른 이제 판매고를 이제 올리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제 콘솔 플랫폼 게임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일반
개인 이제 유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보다 훨씬 충분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상관왕이 이제 게임 피해 거짓이었고요. 21년에 나왔던 이제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3주 만에 1,2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대략 판매고가 한 $7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7천억 정도 이제 실적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오이즈가 작년 이제 연 매출이 한 2,9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게 200만 장만 팔려도 충분히 한 1,000억 정도, 1,4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농사를 했을 때 한 달 만에 대략 한 거의 절반 정도의 매출을, 작년에 정달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콘셉트 플랫폼 자체가 단기적인 흥행에 따라서 빠르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중장기적으로 네오이즈 꾸준히 이제 올라왔었지만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네오이즈 결국에는 이제 아마 분위기가 이제 5월 말에 들고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콘셉트 플랫폼을 준비하는 게임 업체들에게 관심이 크게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오이즈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네, 넥스틴인데요. 이게 한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이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넥스틴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미세 패턴 이제 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향후로 대략 한 50% 정도 이제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중국 쪽 이제 SMRC나 YNCC와 같은 이제 수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반도체 미세 패턴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이제 전 세계 이제 가장 유명한 반도체 장비 업체죠. 콜라가 KLL이 이제 거의 90% 시장을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 일단 나왔던 거는, 일단 중국 시장에서 이제 콜라가 이제 대략 오더한 주문을 물량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 시장을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KL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넥스트렌에게는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재작년부터 인텔과 같이 이제 3D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있었는데, 작년에 일단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일단 다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같이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아마 올해쯤에 아마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세계 1위 업체도 아직 개발이 못한 단계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자꾸 이런 웨이퍼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3D 검사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넥스트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말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그런 안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판매 중단 공고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상태에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중국 쪽 비중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넥슨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 물론 지난주 금요일 한 8%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충분히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주가에 조금 많은 좋은 긍정적인 이슈로 올라가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위즈에 이어서 넥스틴까지 이화진 과장님께서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종목 지금 현재 예상치 결과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오늘 장 전에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1.47%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45,000원 선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 네오위즈고요. 자, 계속해서 미중의 갈등이 반도체 쪽으로 튀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수혜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넥스틴입니다.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지만 66,60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분위기
분위기 어떨까요?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41%로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현대차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0.24%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나란히 상승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기아와 네이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2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는 조정이 많이 나오네요. 1.79%까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좀 엇갈리면서 출발을 하네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0.03%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좀 양시장 분위기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는 0.03% 강보합권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17%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서 출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일단 증시 9부터 함께 하시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대형주 쪽에서 큰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0.4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만 0.31%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주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보다도 전반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의약품 쪽이 좀 비교적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1% 상승 흐름,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4%까지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앞서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도 만나봤습니다. 특히 펀더멘탈 종목으로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1%,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또 새로운 발사 일정이 나와 있는 만큼 한국항공우주도 1.12%까지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는 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대신 다른 종목 쪽에서 힘을 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도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파란 불빛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에코프로가 1.32%까지 조정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0.44%, LNF는 0.21%까지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오락 문화 업종에서 보시면요. JYP, SM, YG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큐브엔터가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제약 쪽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상당히 강한 붉은빛을 띠었던 반도체도 오늘은 좀 엇갈리는 표정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고요. 코스피도 하락 전환을 해서 0.05%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만 들어와 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어떤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장 초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죠.
외국인들 양시장 코스피에서 91억 순매도, 코스닥 386억 순매도, 기관도 약하게 좀 팔고 있고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340계약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순매도 36억 정도 장 초반에 이렇게 조금 파는 거는 차익 실현인 거죠. 이렇게 등락률로 봤을 때 0.3% 정도 내려가는 거니까 무시해도 될 수준인 것 같고 프로그램 그 SK 하이닉스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3% 상승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프로그램 쪽에서 그렇게 도드라지는 건 오늘 포스코 홀딩스 55억 팔자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나오면서 1.1% 내려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가셔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가 16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9%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4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7% 하락.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이쪽은 워낙 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는 거는 간헐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환매를 많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40억 숫자가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없어지면서 누가 한 방 빵 때렸네요. 3%까지 급격하게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LNF도 오늘은 5억 순매도 마이너스 0.8%.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이현 앵커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화진 과장님 오늘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까지 이쪽에 좀 매기가 몰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또 3차 발사를 24일에 한다는 뉴스가 있죠. 관련돼서 좀 풀어볼까요? 일단 누리호 발사가 일단은 24일날 일단은 일정이 좀 잡혀 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꾸준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AP 위성을 이제 탐방을 이제 다녀왔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담당자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5년 전과 이제 지금의 분위기가 다른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누리호나 이제 위성 발사에 대한 수주가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졌고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투자 지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의 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누리호 발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 X에 그런 이제 저기도 위성 서비스까지 하반기에 연두에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런 실제로 이제 이런 투자 지원이나 이런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좋지만은 이제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우주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이 원앱이나 아니면은 이제 테슬라 이제 그 스타링크와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와닿는 이제 상황까지 오고 있는 만큼 결국 이번 만약에 누리호 발사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좀 정착을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아마 그동안 좀 투심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없었던 부분들이 새로운 또 다시 한번 세트해서 좀 수급적인 쏠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 이화진 과장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도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좀 강한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제약바이오도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FOMC에서도 금리 중단 이슈도 나왔었고,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의 진척은 없을 거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워낙 이제 금리에 민감한 이제 좀 섹터이다 보니까 오늘 좀 상향하는 흐름이 나왔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황영이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일스톤이 꾸준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결국 스케줄이 있던 것들이 대부분 세세포 폐암이나 맥스 치료제와 같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폐암 간암에 대한 치료제들이 임상 3상이 준비가 좀 와닿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세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7월 1일쯤에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지금 FDA 승인을 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이 작년에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서진진 회장이 제가 3월달에 복귀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렌시마 SC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제 FDA 승인과 이제 출시가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의 업체인 만큼 실적인 측면에서 북미가 가장 세계에서 큰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7월 1일 아니면 5월이나 6월쯤에 나올 이제 임상 FDA 이제 승인 여부가 좀 시장에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세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얼마만큼 침투가 더 많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제 임상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뭐 아이테오전이나 유황양행, ABA 바이오 등과 같은 흐름들이 결국엔 시장에서 이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없는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쪽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화진 과장님께서 또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 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깃든 훈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매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결 분쟁 전환에 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실제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삼부토건이라던가 데모라던가 이런 종목들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이 테마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건설기계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조금은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뭐 현대건설기계나 뭐 두산인프라코, 두산파케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가 북미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한 50년 만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이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가장 호황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건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이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숫자가 안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현대 건설기계를 탐방 다녀왔을 때에도 결국에는 중국이 예전에는 막 500대씩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자릿수 8대, 10대 이 정도밖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중국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북미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재건 이슈가 있죠.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는 아직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뭐 1,200조 정도인가 이제 그 관련된 재건 사업에 대한 얘기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도 이게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결국 기계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이 좀 호황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이 520억, 550억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800억 정도가 나왔다는 것도 북미 시장 그리고 신흥시장, 우리가 2차 전지가 올해 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도 리튬이나 이런 니켈 강산에 대한 채굴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이 이런 재건 사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건설기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은 약세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양전환해가지고 괜찮은데, 양극재 쪽 보면 말이죠. 지금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 에코프로 마이너스 1.7, 금양 4.7. 아직 그 2차 전지 이쪽에 미련을 많이 두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사실 뭐 항상 이런 양극재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 산업은 많긴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을 양극재만 본 것도 아니고 뭐 IT나 뭐 아니면 제약 바이오나 많은 산업을 꾸준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가도 항상 가열대 구간에 한번 왔었던 거고, 결국 주가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선반영돼서 그렇게 올라왔던 거고, 결국에는 그런 이격도 차이로 인해서 조정이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아무리 시장에서 뭐 밸류에이션이 어떠니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업황이 기본적인 분석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결국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수급이 이게 2차 전지나 이런 양극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고 반응을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충분히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인도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크게 회복되었다든가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당분간은 2차 전지나 양극재 시장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이 지금 반도체 시장으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수급 쏠림이 다양한 섹터에게 쏠림으로 이제 분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간단히 좀 넘어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 중에 네오이즈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저희가 이제 터치를 안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 6만 원이라고 이렇게 원고에 써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주가가 4만 5천 원인데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회사 자체에 대한 매출 구조가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신 만큼 오늘 이화진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관점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조금씩 흔들리면서 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32%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2,54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0.13% 하락 흐름 여전하긴 합니다만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840포인트 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저희 또 지금 시장 월요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양시장 좀 엇갈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코스피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차익선 매물이 좀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상당히 강한 상승을 마감을 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조기 해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감이 좀 나왔었죠. 하지만 그 AI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또 그 파월의 금리 정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발언해줬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좀 진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단은 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은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계속해서 뭐 전 세계 시장이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많이 해주면서 주가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뭐 약간 신고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증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지난주의 상승 기운을 좀 더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조금 눌렸었던 자동차 섹터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섹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조선주들, 뭐 건설주, 뭐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중국 소비주 쪽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의 상승 기운은 아직까지 남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뉴스들, 이슈들에 더욱더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신고가에는 못 미쳐도 지난주 상승 기운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이 실제로 좀 상승의 요정이 좀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지금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는 모습 0.07%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시간 특징주 유창희 본부장님과 또 함께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서서 저희 증시8 펀더멘탈 종목으로 짚어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포스코 퓨처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5종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EV 첨단 소재, 한일사료, 레고캠바이오,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렇게 5종목인데 오늘 코스닥에서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실시간 개장 특징주들 저희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포스코 퓨처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5종목 저희 지금 뒤쪽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강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3%, 삼성중공업도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번 주에 누리호발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정도 올라오면서 일단은 최근의 조정의 상당 부분을 좀 되돌림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텔리안테크, 세트랙아이, 뭐 에피위성 등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슈 자체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이 이슈가 소멸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조금은 부족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가 일단 지난주부터 바닥을 좀 다지고 좀 반등을 주고 있지만 그전과 같은 시세를 분출하기보다는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좀 준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신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그 4월 달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는 이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죠. 그러다가 또 혼외 자녀 관련된 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실적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2,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수급이 일부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일단 현재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 역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뭐 고점 8만 원 돌파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다음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그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3에서 4%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못 올라간 섹터가 조선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등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조금 추세가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한 12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발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조선주를 보신다라면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6천 원 돌파가 목전에 있죠. 5,860원이기 때문에 6천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큰 조정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모습이죠. 에코프로가 강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 BM이 약보합 정도, 0.5% 정도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뭐 LNF든 뭐 금양이든 나머지 종목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시장 흐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특히 금양은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광물 관련돼서 뭐 기업들도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 등이 좀 조정 기세가 나오고 있고 EV 첨단 소재도 오늘 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로봇주들이죠.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1, 2월 달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시세가 꺾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로봇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반등을 주다가도 다시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성장주들, AI라든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특히 아직 그 조정이 완벽히 다 끝났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좀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조정 나왔으니까 반등 줄 때 좀 강한 반등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좀 피곤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주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찌됐든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었던 쪽이 반도체 쪽이었고 오늘도 일단은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버텨주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만약에 저는 주식 비중을 높여간다라면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주 쪽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주 초반에 갖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 10개 종목을 아울러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좋게 보고 계신 섹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나쁘지 않고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대장으로 삼고 셀트리온 그 다음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있었죠. 조선주들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HD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도 지켜봤던 종목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지금 조선주들 상당히 좋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해주신 것이고, 자, 우주항공 쪽도 오늘 분위기 좋은데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슈가 좀 있는 만큼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여줄 때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축소해보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가 이번 올해
상반기에 특히 계속해서 화두였는데 2차 전지 추세가 좀 무너진 걸로 보인다. 특히나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당분간은 좀 시선을 돌려서 특히나 주 초반에는 반도체 또는 IT 부품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까지 저희가 유창희 본부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사이에 코스닥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3%대까지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코스닥 흐름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 과연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따라가마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있을지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DY파워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과 개장시황 짚어볼 때도 재건주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자, DY파워 오늘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유창희 본부장님, DY파워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지금 저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건설 중장비 관련된 그 업체들, 현대 인프라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 밥캣 등이 지난 4월 달 5월 초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비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 중장비 부품, 장비 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데모가 지금 1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한 8% 정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DY파워를 좀 선정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DY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관련해서 이제 유압 실린더를 좀 공급을 하고 있죠. 뭐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상당 부분 DY파워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장비, 공작기계, 뭐 특장차 등 산업용 핵심 부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또 중국이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중장비 관련된 그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 시장이 좀 정체 현상을 띌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멈칫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중장비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미국 IRA 어떤 법안의 어떤 기대감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가 또 관련된 수요를 높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광물 투자죠. 신흥국 쪽에서는 광물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굴삭기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다라면 중장비 관련된 부품, 기계 쪽도 같이 저는 반응을 해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같이 뭐 아주 급등세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기업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좀 따라붙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저는 DY파워 좀 안정적으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을 좀 후발주자 성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3,000원 정도에서의 어떤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만약에 고점이 돌파가 되고 흐름 자체가 어쨌든 재건이라든지 꼭 우크라이나 재건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한 6월 달까지 해서 한 1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는 어떤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달, 5월 달에 좀 수렴을 해줬던 자리가 한 11,500원 자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지가 되었던 박스권 하단이 또 11,500원이기 때문에 11,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좀 꿈틀거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대면 양자회담을 갖고 지뢰 제거 장비라던가 또 긴급 후송 차량이라던가 신속 지원에 노력을 가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특히나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정보 공유하겠다, 협력 MOU 조율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이 이슈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오늘 DY 파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건설 장비, 데모라던가 이런 종목들 사실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DY 파워는 그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적었지만 대신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더 나와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DY 파워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 목표가는 15,000원 한번 바라보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2.44%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3,030원에 오늘 움직이고 있네요. 자, DY 파워 따라가도 좋을 종목으로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 마러 종목은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0.1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12,260원에 오늘 상승 흐름 빨간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인터플렉스는 오늘 일장에서 따라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IT 부품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KH바텍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하이엔드 제품 쪽의 성장세는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요. 삼성도 1분기 실적을 자세히 보시면 스마트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갤럭시 S 시리즈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 성장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 5인가요? 어쨌든 이 제품이 기존보다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조기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구글의 픽셀폰도 이제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또 경쟁 업체들이 관련된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미리 조금 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U자형 힌지가 좀 변하게 되죠. 물방울 힌지가 기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조금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품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만하죠. KH바텍이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인 건 맞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이 힌지의 90% 이상, 거의 한 97, 8%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KH바텍이 한 70% 정도로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한 곳에 집중해서 부품을 공급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게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가 올해 한 20% 이상의 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러니까 힌지 관련해서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BMS 관련해서 연성 PCB 매출도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연성 PCB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 또 XR 기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면 또 인터플렉스도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KH바텍은 먼저 3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를 보여주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라면 인터플렉스는 엄밀히 따지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5월 달에 5월 중순에 한번 초중순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자형 상승의 초입에 두 번째 2차 상승의 초입에 놓였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1,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난 그 5월 11일 시가입니다. 시가 언저리가 11,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앞서서 월요일 시장인 만큼 IT 부품주들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딱 맞는 종목 인터플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KH바텍도 비슷하게 물론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이겠지만 인터플렉스는 KH바텍과 다르게 다시금 상승의 초입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개장 시황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7%, 코스닥은 0.1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저희 증시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건주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슈퍼 엘니뇨에 의한 커피값 관련주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